왜구 토벌꾼. 최영은 당시 고려를 장악하고 있던 권문세족이라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건데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30대 중반이 되도록 그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왜구들을 상대로 활약하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죠. 최영이 활동하던 고려 말기엔 왜구가 특히나 많이 출몰했습니다. 따라서 최영은 평생 동안 전국을 누비며 수많은 왜구를 처단했는데요. 한 번은 왜구가 배를 400척이나 끌고 쳐들어왔는데 최영은 매복 작전으로 이들을 격파했습니다. 또 나이 60이 되어서도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병해 왜구를 처단했죠. 이 때문에 왜구들 사이에선 왜구들이 두려워하는 건 오직 최영뿐이란 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공민왕의 칼. 최영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중심에 등장한 사건은 반란을 진압하면서였습니다. 공민왕의 측근 중 한 명인 조일신이란 자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최영은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우며 공민왕의 눈에 드는데요. 이후 최영은 공민왕의 칼이 되어 왕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전장에 나아가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나라의 파병돼서는 27번의 전투에서 27번 전승을 기록했고 고려가 원나라에 빼앗겼던 서북면을 탈환할 때도 사령관으로 활약했죠. 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도적대, 홍건적이 각각 4만,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두 차례나 고려를 침략했을 때도 최영은 최전선에 나서서 이들을 막았습니다. 고려 최고의 무장.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고려엔 최영보다 잘 나가는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용이라는 한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 고려의 주요 무장들을 전부 숙청해버리는데요. 그리고 그는 공민왕마저도 죽이려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최영이 급히 군사를 끌고 나타나서는 난을 진압해냅니다. 그렇게 최영은 고려 최고의 무장에 등극하게 되죠. 신돈.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최영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니 바로 그의 정적 신돈이 등장한 건데요. 공민왕은 왕위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고려를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하늘은 그를 돕지 않았죠.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이렇다 할 개혁도 못 이룬 채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공민왕의 아내 노국공주가 아이를 낳다 죽고 맙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한 나머지 거의 미쳐가는 지경이 되어버린 공민왕. 공민왕은 갑자기 웬 승려를 부르더니 그에게 고려의 전권을 위임해버립니다. 이 승려가 바로 신돈이라는 자였죠. 신돈이 맨 처음 한 일은 바로 최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영은 군부의 수장이라 권력도 셌으며 고지식한 성격 탓에 다루기도 어려웠기에 그의 개혁에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해서였죠. 그렇게 최영은 유배당하고 신돈은 단독으로 고려의 정권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그래도 공민왕이 직접 뽑은 사람이라 그런지 신돈은 나름 고려를 잘 개혁해 나갑니다. 공민왕이 미쳐버리기 전에 추구했던 대로 말이죠. 하지만 계속되는 성공에 취한 신돈은 점점 방향을 잃고 부패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결국 선을 넘고야 마는 신돈. 신돈은 공민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꾸몄는데 이게 공민왕의 귀에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금세 들통이 나고 맙니다. 화가 난 공민왕은 곧장 신돈을 잡아다 처형해 버리는데요. 그렇게 신돈이 죽자 최영도 금세 복직됐죠. 공민왕 시해 사건. 하지만 복직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최영의 인생엔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최영이 반란군 토벌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공민왕이 시해되고 만 건데요. 노국공주의 죽음으로 미쳐버린 공민왕은 별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제위라는 미소년 호위 부대를 창설하더니 이들에게 후궁들과의 잠자리를 요구한 건데요. 그러다 후궁이 한 자제위의 아이를 임신하자 입막음을 위해 자제위를 전부 숙청해버리라는 공민왕. 이 소식을 들은 자제위는 가만히 앉아서 죽임을 당할 순 없었기에
한밤중에 공민왕의 친소를 습격해 그를 죽여버립니다. 갑작스런 왕의 암살에 궁궐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정치천재 이이님이었는데요. 이이님은 재빨리 주모자들을 잡아들여서는 전부 처형해버립니다. 우왕 등극. 그러곤 뒤이어 공민왕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모니누를 왕위에 올리는데요. 그가 바로 고려 제32대 왕 우왕이었죠. 당시 우왕의 나이는 고작 10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왕위에 올린 이이님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는 최영과 같은 권문세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영과 죽이 잘 맞았죠. 그렇게 고려는 정계엔 이이님, 군부엔 최영, 이 둘의 투톱 체제가 성사됩니다. 무진피화. 이이님은 정치엔 빠삭했을지언정 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권을 휘어잡자 마구 전횡을 부리며 흑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지나 우왕이 성인이 되자 그도 이이님 밀당이 점점 선을 넘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왕은 어느 날 최영을 불러서는 조용히 밀담을 나누는데요. 그러더니 바로 다음날 최영은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이이님 일당을 전부 체포해버립니다. 일당은 대부분 처형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순회인 이이님은 최영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요. 아마 최영 자신도 이이님 정권에 동조한 적이 있기에 그를 배신한 데 대한 죄책감 때문 아닐까요? 어쨌든 이렇게 이이님 일당이 제거되면서 이제 최영은 정계와 군부를 모두 틀어진 명실상부 고려의 1인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동정벌. 한편 이 시기 중국에선 신생국가인 명나라가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고려에까지 영향력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는 고려에게 과거 원나라가 다스리던 천령이 지역을 내놓으라 하는데요. 아니, 이건 원래 고려 땅이었는데 원나라가 빼앗아갔던 걸 공민왕 때 다시 되찾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돌려달라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빡이 친 최영은 요동정벌을 계획합니다. 명나라는 신생국가라 아직 국내외에 혼란이 가득하니 지금이야말로 고구려의 잃어버린 옛 땅 요동을 수복할 기회라 본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반대를 하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란 자였죠. 이성계는 최영 못지않은 전공을 쌓으며 군부의 2인자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계에서 한가닥하는 정도전과 손을 잡더니 어느새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영은 요동정벌을 강행합니다. 그렇게 총사령관으로는 팔도 도통사 최영이, 좌우군 도통사로는 조민수와 이성계가 임명되었으며 무려 5만의 대군이 편성된 요동정벌군이 탄생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우왕이 갑자기 최영에게 고려를 떠나지 말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과거 공민왕 시절 최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공민왕이 시해된 적이 있었기에 우왕은 혹시나 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최영을 보내지 않으려 한 건데요. 결국 최영은 끝내 우왕을 못 이기고 자신은 고려에 남기로 합니다. 대신 조민수와 이성계에게 군사를 넘겨주어 요동을 점령하라고 명했죠. 위화도 회군. 하지만 위화도에 도착한 요동정벌군은 왜인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이성계는 애초부터 정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조민수는 이성계에 비해 영향력이 한참 약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은 별로 중요치 않았죠. 게다가 장마로 인해 병장기가 녹슬고 병사들은 지쳤으며 심지어 탈영병까지 속출하는 상황. 결국 이성계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위화도에서 회군을 감행하는데요. 당시 개경에는 정벌군을 쥐어 짜내느라 소수의 병력밖에 남아있지 않았기에 최영은 금방 체포되고 맙니다. 이때 최영은 미래를 예견했는지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일찍이 이이님이 말하기를 이성계가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 하였는데 내가 듣고 매우 노하였으나 딱히 뭐라 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이님의 말이 참으로 옳았구나. 그렇게 결국 최영은 향년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가장 쉬운 역사 첫걸음. 오늘 내용은 역사 돋보기님의 신간 도서 가장 쉬운 역사 첫걸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역사 돋보기님은 역사를 주로 다루는 유튜버로서 무려 23만의 구독자를 거느렸으며 채널 조회수도 5,400만에 달하는데요. 이분께서 그동안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이번에 가장 쉬운 역사 첫걸음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은 최영, 세종대왕, 칭기즈칸, 링컨, 나폴레옹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16명의 삶을 다룬 책으로 누구든 쉽고 재밌게 역사를 익힐 수 있는데요. 저처럼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